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셀트리온에 무슨 일이 있나요? 했는데 사실 주가만 좀 빠진 측면이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언론 기사에서 이 미국에서 교차 처방 관련되는 부분 기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FDA가 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이 마일란의 셈글리입니다. 오리지널은 이제 사노피의 란투스죠. 이 당뇨병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교차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교차 처방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죠. 이제 의사가 이 란투스를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차 처방이 허가가 되면 약국에서 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하지 않고 이 바이오시밀러 생글리를 교차 처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를 받으면요, 이 의사 개입 없이도 약국에서 교차 처방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 같은 데 되면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좀 사실상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다.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를 교차 처방하려면 FDA가 또 별도로 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FDA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시장 강화 정책인 바이오시밀러 액션 플랜, 그 다음 2019년도에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성 그 인터체인저블 관련된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이제 2년 만에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더디게 진행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을 허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달라진다. 그래서 후속적인 허가도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29개 정도 바이오시밀러가 FDA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인터체인저블 허가를 받은 사례가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럼 향후에 나가게 되면 미국의 FDA에서 9개 정도가 이제 국내 그 바이오시밀러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의사 약사들의 전반적인 의식 변화, 그리고 계속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교차 처방을 받게 되면 유럽에서는 이런 어떤 교차 처방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하고 바이오시밀러가 같이 이제 시장이 확대되는 윈윈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경쟁을 제한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풀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 확장에도 장기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각국의 이 재정적인 어떤 부담들이 계속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수요가 상당히 계속 늘고, 그리고 이제 한 2025년도까지 뭐 휴미라뿐만 아니라 뭐 스텔레라라든지 항반병성 아일리아, 그 다음에 프롤리아 관련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허가가 계속 이제 만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면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에서도 계속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시밀러 후보 대상인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 졸레어라든지 프롤리아라든지 아일리아, 스텔라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2030년도까지 한 개 이상의 제품을 허가를 받겠다. 이런 어떤 본연의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경쟁성을 계속 이제 구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 이 주법상에서는 보면 이미 이제 거의 한 2개 주를 빼고 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체 사용 법안 관련되는 부분을 다 마련해 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FDA 결정이 중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시장의 바이오 시장의 어떤 전망은 상당히 밝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전혀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졌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주가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게 좀 현재 상황이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큐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투약 한자수 현황 관련되는 부분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련해서 또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이 4월 달에는 1325명이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 처방 관련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는 굉장히 더디게 그러다가 이제 7월 초에 발표되는 거 보면 누적으로 5,529명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변이 관련되는 이슈가 있으면서 계속 이제 처방되는 이제 병원도 83개에서 지금 오늘 나온 걸 보면 한 85개죠. 요거는 이제 7월 중순에 나왔던 게 기사 내용입니다. 7월 중순에는 이제 6,347명.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 해가지고 거의 한 800명대. 그리고 다시 30일까지 보면 또 7,800명이니까 거의 한 1,500명이니까 굉장히 조금 이제 시간을 두면서 병원이라든지 투여 관련되는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늘어나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냐면 뭐 나쁜 재료들이 있는 게 아닌데 시장의 중심이 또 다른 측면에 보게 되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부가 뭐 예산을 뭐 확충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에네미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백신이면 근원적인 어떤 그 게임 체인지가 될 거다 생각해서 이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줄다가 이 뭐 돌파 변이라든지 돌파 감염이라든지 변이 관련 이슈가 되다 보니까 치료제 관련되는 니즈는 늘었는데 오히려 그 니즈의 어떤 중심이 미국 같은 경우는 머크나 하이자나 이런 데서 경구용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나 정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도 한국 파마라든지 뭐 그런 몇 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같은 레키로나 관련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의 주가는 좀 수급도 안 들어오면서 빠지는 흐름. 그렇다고 해서 삼바가 또 같이 빠지는 건 아니고, 삼바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은 높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또 빠질 때는 많이 안 빠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어떤 주가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일주일 내내 좀 보여줬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나왔던 뭐 공시를 몇 개 보면 특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바이오주 투자를 하실 때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이는데요. 내부자들이 어떻게 보통 이제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보통 스탁 옵션을 다 부여를 받죠. 예,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제 임직원 같은 경우는 받는데요. 자, 2012년도에 이제 전무로 들어오신 이제 구인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했는데, 요때 보시게 되면 이 8만원대죠. 8만원대. 최근에 이제 또 정감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이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해가 주식 수가 늘어났다는 말은 최근에 어떤 단가 대비해서 일단 이제 주식으로 확보해서 향후 이제 팔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변동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탁 옵션 가격을 이제 어느 수준으로 해줬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사자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수영 전무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선임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감이 7월 23일에 보시게 되면 주식수가 이렇게 좀 늘어났죠. 여기도 보면 정감으로 625주, 515주 이렇게 해서 기존보다 늘어났는데, 이 가격은 조금 이제 행사가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오신 이제 이태훈 이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받죠. 보통 이제 상장사 한 5,000주 뭐 3,000주 이 정도 받던데, 여기 이제 100주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가들이 대부분 뭐 10만원권 이하더라. 그럼 뭐 지금으로 봐도
수익이 있는 상태의 어떤 이제 주식 매수 선수권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뭐 어떻게 매도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내부자인 임직원이니까 이런 것들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7월달이 끝나고 8월달 되면 유럽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좀 기대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CMP 미팅 2021년도에 8월달이죠. 8월달에 16일, 17일, 18일, 19일 있는데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젠다라든지 이거 어떻게 될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롤링 리뷰 되고 있는 나머지 회사들도 여기에서 상당히 뭐 중요할 것이다. 7월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이 CAMP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 얘기가 진행되는가도 8월달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요쯤에 나왔을 때 아마 실적 발표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 좀 해드리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 크게 없었다가 오늘 이제 한 4.77로 늘어났고요. 현물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 매도했고, 개인들은 오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매수해야 되냐, 이런 뭐, 부분을 말씀했는데, 자, 저는 26만원권 이하는 매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사놓고,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셔야 된다. 어차피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못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니까 7월 달도 좀 기대해 봤습니다. 역시 좀 못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이 8월 달에 실질적인 어떤 실적 발표와 유럽의 어떤 이슈들이 이제 뭐 일정이 이제 뭐 이때도 안 나오면 10월 이내에 어떤 그 결정 관련되는 부분에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자, 이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물에서 외국 기관들 매도하고 개인들 사고, 공매도 관련된 한 5% 정도 돼 있죠. 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좀 줄었습니다만 3% 이상 좀 빠지면서 외국 좀 매수해 주었고, 기관들 매도, 개인들 매수하는 모습으로 자, 3% 정도 빠졌는데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다. 시가총액도 좀 차이가 계속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셀트리온이 좀 앞섰다가 삼바가 없었다가 지금에는 삼바가 지금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삼바와 셀트리온의 어떤 다시 또 역전이 또 하반기에 나타나기 또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8월 달에는 좋은 흐름들 나오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